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니트쉼터입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뜸했죠. 제가 아프기도 좀 했고 그 다음에 찍어놓은 영상을 날려먹기도 했고 그래서 멘붕이 와가지고 바로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저를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공부도 좀 하느라고 조금 쉼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시 찬찬히 하나씩 시작해 볼 예정입니다. 이번에 만들어 볼 거는 팥바르실은 패브릭이 아니거든요. 팥바르실을 이용해서 두 가지를 배색해서 발매트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발매트는 현장 수업을 진행을 했을 때 아까워서 어찌 쓰냐고 발매트보다는 방석이 좋겠다는 의견도 좀 많았고요. 그러니까 각자 필요한 곳에 쓰이는 방법으로 뜨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완성 치수는 거의 손땀마다 좀 다르겠지만 저의 경우에는 가로가 56, 세로가 35cm 정도 이렇게 펼쳤을 때 56 보이시나요? 56 그 다음에 이렇게 세로가 35cm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손땀에 따라서 좀 영향을 많이 받는 실이기는 해요. 파파르 실이 대바늘로 떴을 때 아예 쫀쫀해지거나 이제 조금 팔에 힘을 덜 주려고 느슨하게 뜨면 사이즈 편차가 굉장히 큰 실 중에 하나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메인 색상 한 볼, 배색 한 볼로 떴을 때 요 정도 실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한 무늬 정도는 늘려도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러신다고 하면 손땀에 따라서는 여기 이렇게 이쪽에 양옆 보더 부분을 여기 다 뜨고 나서 뜰 건데 이 부분이 좀 좁아지거나 제 목소리가 아직 완전히 돌아오지 않아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을 양쪽을 대칭이 되게 꼭 여기를 7단을 떠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4단만 뜨고 마무리를 하셔도 되고 실제로 저희 집에 사용하는 거는 그냥 제가 제 임의대로 떠서 여기 보더 부분은 뜨지 않았어요. 그래도 사용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꼭 꼼꼼하셔가지고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실 양을 미리 좀 조절을 하셔서 뜰 때 여기 무늬를 하나 정도는 더 늘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실이 부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를 좀 조절을 하셔서 뜨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사이즈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발판을 뜰 때 처음에 45코를 잡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방석을 한다 그러면 그거보다 코수가 줄어들고 여 위쪽이 단수가 많아질 거고요. 만약에 한 무늬를 더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코수를 늘려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45코에다가 사의 배수를 늘리거나 줄이면 됩니다. 만약에 한 무늬를 더 넣겠다 그러면 49코가 될 거고요. 두 무늬를 더 넣겠다 그러면 53코가 될 거예요. 줄일 때도 만약에 빼기 4, 빼기 8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코수 잡을 때는 사의 배수 플러스 1 하면 여기 양쪽에 보더 뜰 때 시접코까지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계산해서 뜨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준비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준비물 소개가 있겠습니다. 팥바르 2볼, 가위, 돗바늘, 10mm 대바늘이 필요합니다. 10mm 대바늘 같은 경우는 원래 팥바르 실보다는 제가 좀 얇은 바늘을 썼어요. 발매트의 올록볼록함을 살리기 위해서 배색 실 번호 같은 경우는 제가 상세 페이지에 남겨줄 테니까 참고해서 뜨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드는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자, 코잡기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원작을 뜰 때 팥바르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실이 두껍고 바늘도 두꺼운 걸 써야 하기 때문에 코를 잡을 때 실을 얼만큼을 남겨야 할지를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민도 없애줄 겸
제가 원작 뜰 때는 그냥 롱테일 캐스트온, 우리가 대바늘 뜨기 할 때 일반 코잡기 하는 이렇게 엄지 쪽에 바늘을 넣어서 검지 쪽에 걸어오고 이런 방법을 사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더라도 모양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남길 실 양 고민도 덜어주고, 그리고 새로운 코잡기 기법인 크로셰 캐스트온, 코바늘을 이용해서 코를 잡아주는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코를 잡으면 그 장점이 뭐냐면 코를 잡았을 때와 코막음을 했을 때의 모양이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새로운 방법으로 코잡기를 해볼게요. 자, 우선 코바늘을 이렇게 매듭을 한번 지어주세요. 그 다음에 바늘에 이렇게 걸어서, 자, 앞쪽에 바늘을 놓고 실을 걸어서 빼옵니다. 그러면 이게 한 코고요. 그 다음에 바늘을 다시 실을 바늘 뒤로 감아서 코바늘로 빼주면 2코. 자, 뒤쪽으로 실을 보낸 다음에 코바늘로 빼주고, 이렇게 뒤쪽으로 보내고 코바늘로 감아서 빼주시고, 이렇게 이 방법으로 45코를 잡을 거예요. 자, 여기 이 바늘에 45코를 잡는다고 하는 건 44코를 잡고 코바늘에 한 코가 걸려 있으면 그 코바늘에 걸려 있는 코를 대바늘에 옮겨주면 45코가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다음 단계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 45코를 가지고 가터뜨기 7단을 뜰 건데요. 보통 이거 가터뜨기라고 하는 거는 앞쪽에서 뜰 때도 겉뜨기, 이렇게 바늘을 넣고 감고 밀면서 빼고, 이렇게 생기고 나면 얘는 놔주시고, 넣고 감고 밀면서 빼고, 이렇게 여기 하나 생기면 얘를 놔줘야 코수가 유지가 돼요. 대바늘의 원리는 뭐냐면 왼쪽 바늘에 걸려있는 코를 오른쪽 바늘을 이용해서 새로운 실고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생기고 나면 얘는 놔주고, 넣고 감고 빼고, 이렇게 앞쪽에서도 겉뜨기, 뒤쪽에서도 겉뜨기, 그리고 첫 코와 마지막 코도 모두 다 떠주면 되거든요. 나중에 조금 고급 과정으로 한다고 하면 그 발판의 옆 보더 부분도 한꺼번에 배색처럼 뜨면 훨씬 모양은 좀 더 예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초보분들이 배색까지 하기에는 이 설명을 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이렇게 배색 부분만 뜨고 양옆 보더를 따로 떠주는 디자인이거든요. 겉뜨기만 7단, 이렇게 45코를 떠서 돌아오겠습니다. 무늬뜨기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영상 인트로 찍을 때 그 영상을 날려먹었다고 했잖아요. 거기 그걸 보면 제가 여기 시작 부분과 끝나는 부분, 여기 보더 부분도 다 영상이 있는데 왜 이 무늬 떴던 부분이 영상이 없는지 아이러니예요. 제가 뜨면서 확인을 한다고 했는데 아무튼 편집하려고 편집자에게 보냈는데 영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만 다시 찍고 있습니다. 우선 무늬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해보자면, 이렇게 4단은 배색실로 메리아스뜨기를 4단을 뜰 거예요. 이때는 메인 색상은 쓰이지 않습니다. 그냥 메인 색상은 여기에 놔둔 채로 배색으로 메리아스뜨기 4단 뜬 다음에 메인 색상으로 2단을 뜨면서 무늬를 만드는 거거든요.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그 45코가 아닌 그 8코를 줄여서 37코를 잡아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가터뜨기 7단을 다 떴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배색 실로 메리아스뜨기 4단을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끌어오셔서, 메리아스뜨기 4단이라고 하는 거는 겉면에서는 겉뜨기, 안쪽에서는 안뜨기를 뜨는 걸 말해요. 저는 제가 뜨는 방식으로 떠보겠습니다. 사실 팟바르로 영상을 찍기에는 너무 커가지고 팔도 제대로 못 움직이는 상태가 되거든요. 떴을 때는 너무 예쁜데 그 팔은 좀 고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예쁜 거 생각하면 길게 그 소파에 놓는 걸 뜨신 분도 있고요. 각자 취향에 맞게 겉뜨기 다 떠주시고, 메리아스뜨기 4단을 다 떠보겠습니다. 겉뜨기는 한 단 쭉 다 떠주시고요. 안뜨기 설명하려고 지금 저는 영상을 끊지 않고 계속 뜨고 있습니다. 겉뜨기는 그냥 컨티넨탈이 아닌 걸로, 컨티넨탈로 그냥 떠도 그 겉뜨기 정도는 이해하실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안뜨기 뜰 때는 컨티넨탈이 아닌 방법으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안뜨기는 이렇게 바늘을 내 쪽으로, 실이 이렇게 바늘이 실 뒤쪽으로 가서 하면 좋아요. 혹시 나중에 겉뜨기를 하거나 할 때 이게 실 방향이 여기에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늘 뒤쪽으로, 실 뒤쪽으로 바늘이 들어가서 이렇게 여기 사이에 내 쪽으로 바늘을 찔러 넣으시고 이렇게 감아주세요.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밀어서 밖으로. 자, 다시 한번 넣고 감고 바깥쪽으로 밀어주시고요. 생기면 놔주시고, 자, 넣고 감고 밀어주시고, 이렇게. 자, 그럼 저는 컨티넨탈로 메리아스뜨기 4단을 다 떠서 돌아오겠습니다. 메리아스뜨기 4단을 다 떠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4단을 다 뜨시면 여기 이렇게 V자 모양이 3개가 보입니다. 왜 4단을 떴는데 3개가 보일까 하시겠지만, 다음 단을 뜨면 이 분홍색 실이, 배색 실이 떠지면서 4단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여기 메인 색상 실을 자르지 않고 그대로 뒀었잖아요. 이번에는 무늬를 만들어 볼 겁니다. 제일 처음에는 겉뜨기를 하나, 둘, 셋, 4개를 떠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5번째 코에서 얘를 빼주세요. 빼고 나서 이렇게 풀어주세요. 그러면 원래 메인 색상 여기 코가 나올 거예요. 그 코랑 여기 전체 코들이 바늘 위쪽에 오도록 이렇게 바늘을 찔러 넣어서, 굳이 여기 바늘에 꽂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잡고 감아서 이렇게 밀면서 빼주세요. 그러면 여기 이 코들이 이 한 코 안에 다 묶이게 됩니다. 이걸로 올록볼록한 무늬를 만드는 원리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는 처음에는 4코를 했는데 이번에는 3코를 하고 이렇게 풀어주고, 여기 원래 메인 색상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다 묶어서 떠주세요. 여기도 또 셋, 하나, 둘, 셋 하고 이렇게 풀어서
쭉 끝까지 이렇게 떠줄 건데요. 마지막에 이렇게 다 뜨고 나면 처음에 시작했던 것처럼 여기는 그냥 떠지는 코가 4코가 되게 됩니다. 왜 여기를 4코를 뜨냐면 나중에 보더를 뜰 때 이 부분이 시접코가 될 거라서 이렇게 3코가 모양이 똑같은 3코하고 끌어올려 뜨는 방법으로 모양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끝까지 갔다가 돌아오겠습니다. 자, 거의 끝까지 왔습니다. 하나, 둘, 셋 하고 나서 여기 4단을 풀어주시고 이 메인 색상에 이렇게 떠주시면 처음 시작할 때처럼 4코가 남습니다. 이렇게 겉뜨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고 나면 자 보이시나요? 지금 이렇게 올록볼록 제대로 다들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떠주시면 바늘에 걸린 상태로 그 다음에 여기 뒤쪽에서 올 때는 메인 색상도 안뜨기로 오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무늬가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냥 안뜨기로 쭉 떠주시면 되거든요. 안뜨기 끝까지 뜨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무늬의 원리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지금 4단 하고 무늬를 하고 온 상태거든요. 그러면 다시 배색 실로 4단을 메리아스뜨기를 다시 떠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묶어주는 부분이 그 전에 떴던 무늬 중간에서 묶어주시면 이렇게 올록볼록 그 벌집 같은 무늬가 나오거든요. 배색으로 된 벌집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메리아스뜨기 4단을 다 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늬 만들어주는 부분까지 떠서 돌아오겠습니다. 자, 배색실로 메리아스뜨기 4단을 다 뜨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아까는 이제 메인 색상 실을 끌어다가 겉뜨기를 4개 하고 끌어올려 뜨기를 했거든요. 이번에는 겉뜨기를 2개만 뜬 다음에 또 똑같이 이렇게 둘, 셋, 넷 이렇게 풀더라도 이 코가 금방 빠지거나 하지 않거든요. 여기 원래 이 코에 바늘을 이렇게 넣어서 감아서 이렇게 빼주시고 자, 다시 처음만 2코를 한 다음에 끌어올려 뜨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다시 3코. 그 3코 하고 나면 이 끌어올려 뜨기가 어떻게 오냐면 전단에서 그 메리아스뜨기 떴던 여기 나와 있는 배색실의 3코 중에서 가운데 코 위에 끌어올려 뜨기가 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원래 메인 색상 그 코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똑같이 겉뜨기를 떠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묶어지면 그걸로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하나, 둘, 셋. 다시 이렇게 4코를 풀어주고 여기 이렇게 끌어올려뜨기 쭉 끝까지 하면 여기 끝에는 여기 끝에서 3번째 코에서 끌어올려뜨기가 되고 나머지 2코가 남을 거예요. 그걸 겉뜨기 하고 돌아올 때는 원래 메인 색상으로 안뜨기로 돌아오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 그 다음에는 여기는 4코 먼저 뜨고 끌어올려뜨기를 했고요. 여기는 2코 뜨고 끌어올려뜨기를 했고요. 다시 4코 뜨고 끌어올려뜨기, 2코 뜨고 끌어올려뜨기 이런 식으로 저는 지금 이게 7번의 무늬가 나올 수 있도록 떴어요. 여러분도 사이즈에 맞게 거기에 맞게 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
7무늬를 다 뜬 다음에 다시 찾아올게요. 자, 7번째 무늬 메리아스 뜨기 4단까지 떠서 왔습니다.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7번째가 될 거고요. 이번에는 걸어 올려뜨기 메인 색상으로 셋, 넷, 7번째 그 끌어올려뜨기까지 지금 왔거든요. 여기 마지막 끌어올려뜨기 저 끝까지 뜬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자, 마지막 걸어 올려뜨기를 남겨두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걸어 올려뜨기를 뜬 다음에 겉뜨기 4개 하고 무늬가 완전히 끝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그 배색 실은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실을 잘라주시고 이 메인 색상의 실만 가지고 이번에는 여기 처음처럼 가터뜨기 7단을 뜰 거예요. 가터뜨기 7단은 앞에서도 겉뜨기, 뒤에서도 겉뜨기 7단을 떠서 돌아오겠습니다. 가터뜨기 7단을 다 떠서 돌아왔습니다. 가터뜨기 7단을 다 뜨고 나면 이 아래에서처럼 이렇게 꼬불꼬불한 안뜨기 무늬가 4개가 나오거든요. 하나, 둘, 셋, 넷, 4개가 나오면 지금부터는 코막음을 해줄 거예요. 코막음은 같은 방법으로 겉뜨기 하나의 겉뜨기를 더해서 2개가 생기고 나면 이 뒤에 코를 가지고 넘겨서 덮어주는 거예요. 여기 손가락으로 왼손 검지손가락으로 막으면서 이렇게 이 실은 잡으셔야 돼요. 잡고 바늘을 잡은 상태로 밀어주시면 2번째 코만 남고 첫 번째 코는 없어지게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나 있으면 겉뜨기 하나를 더 떠주고 뒤에 남아있는 코를 덮어주고 새로 하나 남으면 다시 겉뜨기 하나 뒤에서 이렇게 바늘을 같은 방향으로 넣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여기서 이걸 뜰 때 이렇게 뜨고 나서 이 실을 놓으시면 이 바늘에 실이 걸려있지 않아서 잡아주질 못해요. 그러니까 실을 잡은 상태로 바늘을 잡고 이렇게 뒤에 실로 덮어주고 하나 더 떠서 뒤에 코로 덮어주고 자, 코막음 다 하고 돌아올게요. 자, 코막음을 거의 다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코막음이 거의 다 끝나고 나면 이 실을 끊지 않은 상태로 이 옆 보더 부분에 이 부분에 코를 주워 줄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서 시작해서 코를 주어서 다시 가터뜨기 7단을 뜬 다음에 코막음을 한 거거든요. 이렇게 너무 커서 잘 안 보이시죠? 이렇게 그럼 이 작은 샘플에도 코를 한번 주어 보겠습니다.
이 코를 그대로 가진 상태로 여기 가터뜨기 줄 부분에 보이시나요? 여기 이렇게 이 부분에 바늘을 넣어서 하나. 코 줍는 방법은 바늘을 이렇게 올라온 부분 있죠? 거기에 바늘을 넣고 감아서 겉뜨기 하는 것처럼 이 가터줄 4줄 보이는 거기에서 다 주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4코, 5코, 처음 시작점 코와 가터뜨기 7단에서 준 5코, 그리고 여기 이 부분에서는 잠깐만요. 바늘이 풀렸어요. 이 부분에서는 여기 4단인데 가터뜨기이기 때문에 여기 2코만 주어줄 겁니다. 시접이 여기네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 주어도 큰 상관은 없겠지만 여기에 한 코를 남겨두고 여기가 3코가 남아야 하니까 여기 시접이 1코가 되도록 이렇게 보시면 V자가 이렇게 보이는 그 옆 여기에서 하나 걸러주시고 여기 하나, 그리고 메인 색상 부분에서 하나, 배색 색상 부분에서 하나, 둘, 이렇게 메인 색상에서 하나, 배색에서 2개 이렇게 줍게 되면 전체 30코가 될 거예요. 이렇게 다 주어서 돌아오겠습니다. 메인에서 2개, 아니 그냥 끝까지 같이 뜰까요? 배색에서 하나, 여기 메인에서 하나네요. 배색에서 2개. 헷갈리시는 분들은 여기 이 선이 이대로 보이거든요. 이 선이 같은 줄이 남아있도록 코를 주우면 돼요. 하나, 두 개, 하나, 두 개, 하나씩 걸러서 해주시면 되니까요. 그리고 여기 다시 시작 부분 가터뜨기 7단 떴던 거기에서 2, 3, 넷, 그리고 여기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처음 시작한 이 부분에서 가운데에다가 여기 보이시나요? 가운데에 바늘을 넣어서 1코 주어주세요. 그러면 전체 5, 10, 15, 20, 25, 30, 딱 30코가 잡혔거든요. 여기에서 가터뜨기 7단을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신경 써야 할 부분, 여기는 지금 여기 뜰 때는 첫 코를 다 떴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시접으로 다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이제 앞으로 완전 마무리가 되는 테두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코를 걸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코를 걸을 때는 이렇게 바늘하고 같은 방향으로 넣어서 이렇게 빼준 다음에 겉뜨기를 떠야 하니까 실을 뒤로 넘겨주세요. 그리고 겉뜨기를 끝까지 바늘 걸르는 것 같은 경우는 저기 끝에서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겉뜨기를 끝까지 다 떴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서 이렇게 하면 실이 앞에 있잖아요. 이렇게 앞에 있는 상태에서 바늘을 첫 코는 걸려있는 방향 그대로 같이 빼주시고, 그 다음에 실을 넘겨서 겉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런 방법으로 가터뜨기 7단을 다 떠서 돌아오겠습니다. 자, 7단 다 뜨고 코막음 하는 부분이 돌아왔습니다. 코막음을 첫 코는 똑같이 빼주시면 더 깔끔해요.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하셨으면 처음에 지금 여기 7단 뜰 동안 첫 코를 이렇게 걸렀었잖아요. 그거 똑같이 걸러주시고 뒤로 넘겨서 다음 코를 뜬 다음에 코막음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여기 모서리가 좀 더 말끔하게 깨끗하게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코막음 끝까지 한 다음에 실 정리하는 그 부분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코막음을 하신 다음에 마지막은 조금 더 깔끔하게 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여기서 코막음을 하고 마지막에 2코를 남았을 때는 2코를 한꺼번에 떠서 코막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코를 한꺼번에 떠서 코막음을 하고, 여기에 이렇게 한 코가 남으면 실을 잘라주고 이 상태로 이대로 빼줍니다. 이렇게 그냥 쭉 빼준 다음에 돗바늘에 끼워서 이렇게 어디에 해주시면 되냐면 여기 이렇게 V자가 보일 거예요. 여기 말고 두 번째 V자에 이렇게 가로질러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실이 나온 자리를 그대로 놔두시고 여기에다가 돗바늘을 넣어서 뒤쪽으로 빼주시면 이 마무리가 매끈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여기를 실을 숨겨주도록 할게요. 매듭을 한번 해서 숨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실을 하나 걸어서 매듭을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넣고 여기에 보시면 여기 새로운
이렇게 고리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넣은 다음에 이 실이 나온 쪽으로 이렇게 넣어서 빼주시고, 아이고, 여기도 이 나온 실을 따라서 돗바늘을 넣을 때 여기 실 안을 가르기가 쉽거든요. 이렇게 실만 찾아서 이렇게 뜨개 결대로 넣어서 숨겨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여기 이쪽도 끝났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쪽도 코를 잡아서 같은 방법으로 해주실 거예요. 여기 시작점, 여기도 좀 깔끔하게 나오게 하려면 바늘을 여기 가운데에 넣어서 주워 올게요. 이렇게 한 코 줍고 나머지는 같은 방법, 여기 가터뜨기 줄에서 하나씩, 여기도 하나, 아까 반대쪽 했던 것처럼 같은 방법으로 30코를 주워 주신 다음에 가터뜨기 7단 하고 코막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똑같이 여기는 이쪽이 배색 실이 끌어올려져 간 부분이기 때문에 저쪽보다 시접코 한 코가 좀 더 두꺼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떠진 부분에서 한 코, 두 코, 세 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시접 한 코가 될 거예요. 여기 이렇게, 여기에도 여기에 한 코가 남고 여기는 끌어 올려진 실 자락이거든요. 그거를 잘 보시고 두 코 줍고 여기 메인 색상에서 한 코, 배색 쪽에서 두 코, 이렇게 똑같이 30코를 주어서 7단 뜨고 코막음 똑같이 하시면 돼요. 다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뜨는 동안 힘드셨죠? 여기 이렇게 뒷모습도 예쁜, 뒤쪽을 겉면으로 사용해도 손색 없을 것 같은 예쁜 무늬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 샘플로 떴던 실에 대한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50번 멜란블루하고 63번 빈티지 핑크를 배색을 한 거고요. 또 멜란지 39번 멜란지 연회색하고 상세 페이지에는 있을 건데 멜란지 연회색하고 2번 검정색으로 배색을 한 경우 같은 경우는 이미 집들이 선물로 가고 여기 샘플 소개에 없어요. 제가 영상을 날려먹는 바람에 그거 소개 영상도 찍었었는데, 그리고 이거는 27번 연보라에다가 29번 적보라 색실을 배색해서 만든 발판입니다. 각자 취향에 맞는 선택을 하시기 때문에 어떤 색을 해도 예쁜 것 같더라고요. 조금 진한 색하고 거기에 보색이 되는 연한 색을 골라서 떠보신다고 하면 실패 없이 예쁜 발매트를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뜨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니트 쉼터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